자, 함수 호이스팅은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테스트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say hello라고 했을 때 요 상단에서 이렇게 호출된다는 거죠. 자, 여기 함수 호이스팅이고요. 자, 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됐냐면 두 개의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으면 마지막 것을 호출해서 쓰고 있었어요. 함수 호이스팅의 문제고요. 자, 그래서 요거. 자, 근데 이게 오류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미리 해놓는 아주 좋은 좋은 친구예요. 좋은 건데 요게 사실 개발자한테 좀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안 하려고 이렇게 화살표 함수나 또는 함수 표현식이라는 걸 쓰게 돼요. 이것도 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쉬었다 와서 또 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는 호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음. 자, 17이 되겠네요.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L17 메소드인데 호이스팅이에요. 메소드 호이스팅. 자, 우리가 호이스팅을 언제 배웠냐면 벌 할 때 배웠어요. 벌 A는 10. 내가 이제 let이랑 벌이랑 차이점이 let L은 20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 위에서 호출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로그로 A라고 하면 이때 이제 undefined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L이라고 하면 이때는 오류가 뜹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undefined 오류 이렇게 뜨죠. 자, 여기다 주석 달게요. 자, A가 선언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호이스팅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전역에다 만드는 거죠. 이게 문제는 전역에 생성하는 바람에 스코프 구분이 없는 게 문제였죠. 스코프 구분. 내가 이렇게 스코프를 이렇게 써도 스코프를 아무리 써도 벌이라고 쓰면 이 친구 스코프를 무시해버리죠. 무조건 전역이라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끝내볼 거고. let은 당연히 선언되기 전에 못 쓰고. 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간에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절차형 언어라 불러요. 근데 이제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런 현상, 이걸 호이스팅이라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게 어디도 일어나느냐? 함수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이제 함수 또 선언해보죠. sum a, b, c 이렇게 하고 return a 더하기 b 더하기 c. 원래는 이 썸이 선언되고 아래에서 호출되는 거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10, 1, 22, 23, 22, 34. 여기서 자, 이건 뭐다? 정상적인 절차형 언어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이것이 비정상적인 순서로 실행되는 거죠.
실행이 되죠. 자,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함수의 호이스팅이라 부르는 거죠. 호이스팅은 두 개밖에 없어요. 벌이랑 함수.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자,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거였죠? 내가 이름이 동일한 걸 두 개를 썼어요.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마지막에 만든 함수만 존재하게 되더라. 지금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남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죠. 얘를 선언하고 동일한 식별자에다가 얘를 대입하니까 마치 뭐처럼 보여요? 변수처럼 보이죠? 변수처럼. 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문서로 가서 자, 호이스팅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변수와 함수를 메모리에 먼저 올려두는 것을 우리가 호이스팅이라 합니다. 변수는 이제 벌이 되겠죠. 자, 이 덕분에 특히 함수는 코드의 위치와 상관없이 호출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함수가 예를 들어 지금은 뭐 한두 개인데 뭐 1000개, 2000개 있다고 쳐볼게요. 1000개, 2000개. 한 뭐 1000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컴퓨터가 먼저 미리 1000개를 메모리에다가 올리는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좀 불합리한 걸 느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썸을 만들고 이 아래에서만 이렇게 쓴다고 쳐볼게요. 이전에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전에도 쓰려고 미리 메모리에다가 저장하는 일을 한대요. 그러면 엔진 입장에서는 부담일까요? 부담이 아닐까요? 부담이겠죠. 위에서 안 쓰면 실행되기 전에 만들면 되는데 굳이 그 전에 만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걸 쓰고 나서 이 다음부터 안 써. 그러면 굳이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조차도 메모리한테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호이스팅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복잡하지 않을 때, 코드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개발자를 위해서 만든 건데 어느 순간부터 개발자들이 코드가 복잡해지고 함수가 많아지고 하면서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내가 썸을 여기서 만들고 썸을 여기서도 만들었어.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썸은 이거고 이때 사용하는 썸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선언한 이 썸이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그죠? 이 친구도 이 친구고 이 친구도 이 친구고 그죠? 왜? 우리가 다 찾아서 필요한 것만 쓰기 때문에 요 아무리 똑같은 이름을 써도 저녁에 하나의 썸을 여기 넣었다가 넣으니까 하나만 쓰는 거죠. 이 친구 하나만. 벌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썸이 호출이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이스팅이라는 것이 편하기도 한데 불편하기도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쓰게 되냐? 함수 표현식이라는 걸 쓰게 됐어요. 함수 표현식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메모리에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선언할 때만 쓰게 된대요. 자, 위에 보면 자, 요런 게 뜹니다. 지금 보면 자, 함수인데 이름이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익명함수라 불러요.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익명함수. 자, 근데 이 함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입을 해요. 자, 이걸 어떻게 응용한 거냐면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에 미리 등록을 안 한대요.
얘가 이름이 없으니까 등록을 미리 안 한대요. 하지만 제가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한 변수를 이렇게 주는 거죠. 변수로.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멀티플이라고 준 거나 여기 변수 이름 여기 준 거나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이게 우리가 함수 표현식이라 부릅니다. 함수 표현식.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다? 이 친구는 멀티플이라는 게 이 시점에 생성되기 때문에 위에 생성되는 멀티플이랑 이 친구랑은 구분이 되고, 그죠? 상관이 없이 구분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미리 등록이 안 되고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호이스팅을 막기 위해서 함수 표현식을 쓴다. 그럼 이제 벌의 호이스팅을 막기 위해서 let을 쓰죠. let을 쓰죠. 그 다음에 펑션의 호이스팅을 막기 위해서 함수 표현식을 쓰더라. 요건 이제 개발자들이 어,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해서 쓰게 된 거고요. 처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이걸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이렇게 쓰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살표 함수라는 게 있어요. 화살표 함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토타입 언어를 좀 이해하고 하면 좋은데 프로토타입 언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자바스크립트는요. 함수가 타입이에요. 함수가 타입. 이건 뒤쪽에다가 얘기해 볼 건데. 그래서 타입이 없는 함수를 우리가 화살표 함수라 불러요. 지금 여기에 펑션을 안 쓰고 화살표 이렇게 쓰고 있죠. 이제 화살표 함수라 하고 이 친구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바인딩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뒤쪽에다가 가서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어려운 얘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해보죠. 자, 우리가 호이스팅을 봤죠. 그래서 이번에 뭐 할 거냐? 표현식을 볼 거예요. 함수 표현식. 펑션, 익스프레션 이렇게 되네요죠. 익스프레션. 메서드 익스프레션 할까요? 자,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L18. 메서드 익스프레션. SS 프레션 맞을 텐데. T가 빼야 되네요. T가 빠져. expression. 자, 이렇게 주석 달고 함수의 호이스팅을 막는 함수 표현식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처음에 선언하면 안 바뀌라고 상수로 하는데 수업이니까 변수로 일단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let의 sum은 펑션의 끝 a, b return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펑션의 멀트 ab return a 더 a 곱하기 b. 멀티랄까요? 멀티랄까요? 자, 이게 일반적인 함수 선언식. 자, 요게 함수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함수가 이름이 없는 것을 변수로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름이 없는 함수라 호이스팅을 안 한대요.
호스팅 하지 않는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선언된 그 자리에서 생성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멀티는 위에서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썸은 위에서 호출이 안 되고 볼까요? 실행하면 짠! 오류 떴고 위에는 호출이 되고 자 얘는 호출이 되고 얘는 오류가 뜨고 이게 주석 달게요. 그럼 밑에서는 된다는 거죠? 밑에서 한번 해보죠. 로그로 썸은 11 더하기 12 잘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선언은 두 번 못하지만 이렇게 썸은 펑션에 A, B, C, D 이렇게 하고 return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넣고 자, 기존에는 이 친구가 호출되든 이 친구가 호출되든 똑같이 밑에 것만 호출됐는데 지금은 이때는 이 친구, 이때는 이 친구 이렇게 됩니다. 자, 구분을 주고 싶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 구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로그로 첫 번째 썸, 두 번째 썸 이렇게 하죠. 매개 변수가 두 개인 썸 여기다가 매개 변수가 네 개인 썸 이전에는 이 친구만 무조건 호출이 됐죠? 이 친구만 여기도 호출되고 여기도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호출되면 이렇게 이 친구가 호출되면 이렇게 실행해보면 짠 따로따로 이거는 인텔리제이의 문제죠. 자, 이 인텔리제이가 인지를 못하는 거는 음, 호이스팅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함수 자체를. 이건 인텔리제이가 아직 이런 상황까지는 똑똑하지 못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질문이 여기에 왜 CD가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못하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좋은 질문이 왔는데 여기에 뭔가 오류가 뜨잖아요. 오류 같은 것들 잘 못 잡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컴파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컴파일 언어가 아니고 무슨 언어냐?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거나 또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데 자, 이 코드들이 실행될 때 컴파일 돼요.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또는 인터프리터 언어라 불러요. 자, 이 친구는 이 코드를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문자열 그대로 실행을 해요.
자,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 하도록 바뀌었는데, 하지만 이제 자바랑 차이점은 뭐냐면, 자바는 컴파일을 해놓은 거를 나중에 실행하고요. 자바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 실행하면서 컴파일해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을 컴파일 하면서 실행해요. 자기가 읽기 좋게, 컴퓨터가 읽기 좋게.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렇게까지 해놓으면. 자, 인터프리터나 스크립트 언어라는 말 자체가 뭐냐? 문자열 그대로 코드로 실행한다. 이 뜻을 인터프리트 또는 스크립트 언어라 부릅니다. 자바는 뭐 어떻게 한다? 컴파일을 한 상태에서 실행을 해요. 이때 컴파일 된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 부르고요. 클래스. 컴파일 하기 전에 것을 우리가 자바라고 하죠. 자바 C라는 친구가 컴파일을 해요. 근데 이제 컴파일 하면서 오류를 잡아내서 빨간 줄이 이렇게 잘 뜨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이 자꾸 뜨죠. 자바가 그 이유가 컴파일이 되기 때문이고 자바스크립트는 빨간 줄이 안 뜨죠. 왜? 컴파일이 없어서 실행하면서 컴파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이거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스크립트나 인터프리트라는 말 자체가 뭐다? 바로 실행하는 것, 이 문자열 그대로 바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프리터 언어, 스크립트 언어, 자바는 컴파일 언어라 부르고요. 이렇게. 자, 이런 차이가 있더라.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컴파일 되지 않고 실행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바는 컴파일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 고침을 해야 돼요. 서버 단에서.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아니라서 코드 변경하면 서버가 꺼졌다가 켜질 이유 없이 바로바로 코드가 작성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개발이 편하고요. 테스트하기 편한 거죠. 정확히 따지면. 근데 자바는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할 때 좀 느리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요 문자열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문자열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자, 좀 멀리 돌아왔는데 다시 보면 이걸 이제 익명함수를 이렇게 변수가 참조하는 함수 표현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함수 표현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뭐 좋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함수를 좀 써볼게요. 화살표 함수가 이제 뭐 디스바이닝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둘째 치고 자, 이렇게 선언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썸에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바에서는 백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같다. 여기 화살표 함수입니다. arrow 펑션이라 불러요. arrow 메소드, arrow 펑션. 자, 한 번 더 써볼까요? 자, let에 이번에는 뭘 해보지? 프린트 이렇게 해볼까요? 프린트는 이렇게. 자, 문자를 여러 개를 받아서 프린트를 하는 걸로 해보죠. str 1, 2 해야 되네. 1, 2, 1, 2. 자, 그냥 쓸데없는 코드예요. 프린트에 안녕 하세요. 실행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뜨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된 함수, 펑션이 아니라 화살표로 된 함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화살표 함수 쓰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생략이라는 걸 하실 수 있어요. 생략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 A, B, C의 값을 내가 더한 값을 이렇게 리턴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코드를 이렇게 줄일 수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대요. 리턴을 생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를 쓰면 자동으로 리턴이 되더라. 중괄호를 지우면. 자, 되나 볼까요? 자, 로그로 썸에 111, 222, 334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자, 잘 나오고 있네요. 함수는 이런 코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소괄호도 이렇게 생략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소괄호 생략은 좀 보기가 별로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소괄호는 좀 저 같으면 쓰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위에 보면 코드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함수를 짧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 표현식, 그 다음에 함수, 화살표 함수 이렇게 배워봤고요. 함수 표현식에 화살표 함수가 들어간 거죠. 하는 이유가 호이스팅을 막기 위해서. 막으면 메모리를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이스팅 현상으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번 선언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함수 표현식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수업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어레이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컨스를 쓰는 이유가 내가 이제 여기 있는 게 함수인 줄 알고 쓰다가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오면 곤란해지잖아요. 나중에 쓸 때 이렇게 쓸 때 오류가 뜨겠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바꾸지 말라고 해서 상수로 보통 쓰는 편이에요. 상수로. 그건 이제 어레이에서도 비슷한 문제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 자체가 상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지금 보통 이렇게 쓸 때는 대괄호 스네이크 문법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변수처럼 쓰죠. 자, 여러분 보면 변수처럼 이렇게 쓰고 있죠.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이 상수를 잘 쓰기 때문에 전부 다 스네이크 문법 쓰면 보기가 별로 안 좋아서 우리가 정보로 쓰이는 상수, 예를 들어 뭐 파이 같이 정보로 쓰이는 상수들은 대문자로 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낙타 표기법, 카멜 표기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못 바꾸겠죠. 이때 오류가 떠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표현법이 있는데 기명함수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명함수 표기법. 근데 요거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이런 코드가 보면 아, 옛날에 쓰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이제 디버깅 하려고 요즘 이제 요걸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요 함수 표현식을 쓰게 되면 요 함수 표현식 어디서 오류가 떴는지 안 떠요. 이 콘솔 창에서 이 콘솔 창에서 여기서 오류가 떴어. 그러면 여기에 함수 이름이 안 떠요. 불편하잖아, 그러면. 자, 여기에 제가 오류가 이렇게 떠요. 예를 들어 오류를 만들어 볼까요? 오류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지금 보면 여기 오류가 떴죠.
그러면 이제 어느 함수에서 오류가 떴다라는 게 원래 떠요, 여기. 지금 현재 프린트에 여기서 오류가 떴다라고 떠야 되죠. 지금 보면 떴나? 지금 보면 여기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크롬에서는 떠요. 이게 어디서 오류가 떴는지. 프린트라는 함수에서 떴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면 익명인 함수라서 이렇게 뜨는데. 자, 이게 불편해가지고, 자, 이게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임의로. 이 임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게 익명이라서 이 브라우저 엔진이 호이스팅을 안 했는데 요 앞쪽에 변수가 있는 바람에 얘도 메모리에다가 안 저장을 해요. 대신에 오류가 뜨면 누구누구에서 오류가 떴어요 라고 뜬대요. 누구누구의 그리트에서 뜬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던 이유가 뭐다? 아, 옛날에는 우리가 오류가 뜨는 함수가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기명 함수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잘 표현해줘서. 근데 노드.js는 여전히 이렇게 뜨네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얘가 지금 그거라서 자, 되나 보죠. 지금 현재 이 어너니머스가 이 DD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라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 함수 이름이 원래 뜨는데 함수 이름이 안 뜨네요. 이게 지금 노드.js 자체가 이거 이름이 있든 없든 간에 그 함수 이름은 안 뜨네. 어디서 오류가 뜨나. 요 있다. 그죠? 요 있네. 이제 여기 있는데. 자, 이걸 다시 바꿔볼게요. 이렇게. 여기 뜨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게 안 떴다고. 안 떠서 여기다가 아까 전처럼 기명함수 표현식을 썼다고. 지금은 뜬다고. 시간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주석 달고. 옛날 문법이다. 자, 그러면 요건 여기까지 할게요.